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시대의 징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회원들이 함께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 지금 뛰고 계실 테고, 또 지원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진행하는 지금 흐름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알고 싶은데, 활동 과정에서 그 흐름들 좀 이렇게 밝혀주시고, 얘기하실 때 정당하고 이름 얘기하시면서 지금 현장 상황들을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중연합당 이상현이고요. 저희가 이제 창당한 지가 거의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2주 만에 창당하고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한 지도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흑수저당에서는 청년들이 20명 전국적으로 출마를 20명입니까? 하기로 했고, 거기 이제 지역에서 대부분 나가고 한 분이 이제 비례대표로 소녀상 지킴이 하셨던 정시현 씨가 비례대표로 나왔고요. 지금 정신없이 그 청년들이 기탁금부터 시작해서 공보물 이런 다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동작을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거기가 지금 나경원 후보 맞습니다. 그래서 동작을로 나가게 된 건 제가 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흑수저로 살아왔는데, 흑수저가 자랑은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이 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하나의 그냥 저의 처지인데, 나경원 의원이라고 하면 정말 대표적인 금수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그 정치,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런 금수저만이 아니라 99%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 같은 흑수저가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든 어떤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걸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작을 지역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하면 되나요? 저는 중구 성동구 을 지역구예요. 그래서 김수정이라고 하고요. 민중연합당 흑수저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입니다. 준비하면서는 저희가 예비 후보 등록까지 하면서 되게 서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어렵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 서류를 준비하는 게 누가 준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저희도 없고, 저희가 스스로 다 서류를 보고 선관위에 문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를 그거를 다 써서 내는데, 선관위 분들도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몇 살이신데 되게 젊은데 이렇게 도전하셨네요 라고 하면서 되게 신기하게 저희를 쳐다보는 거죠. 왜냐면 사무실도 없어서 집으로 그냥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준비를 했는데, 그 전에 저는 예비 후보 등록하기 전에 서명을 받았었어요. 20살들 꼭 투표하자. 이제 20살 되는 첫 투표하는 친구들, 자기가 바라는 그런 가치에 맞는 그런 정당에 투표를 하자. 그런 정치인과 정당에 투표하자라고 하는 그런 서명을 받으면서 바라는 점을 하나씩 물어봤거든요. 거기에 봤을 때 정말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되게 많이 적혀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20살이 돼서 대학 입학을 했는데 직업, 고용 안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등록금이나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교통비 너무 비싸다, 통신비, 교통비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들인 거죠. 청년들이 느꼈을 때 내가 너무 힘들고 지금 내가 이게 너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막 적혀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나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 친구들이 이런 고용 안정이라든지 이런 등록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들도 엄청 너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바꿀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꾸겠다, 청년들이 직접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왔던 것 같고, 이게 그래서 저희 도전을 했는데 이게
단기간에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도전하는 걸 보면서 그런 친구들도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출마하면서 주변의 반응들하고 그리고 여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계속 좀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렇게 노동당의 후보로 계속 출마하는 것을 원치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힘이 약한 정당이니까. 그래서 매번 이렇게 앞서서 나가지 마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제 친척들이 막 다 전화 오셔가지고 그 기왕 이렇게 된 거 열심히 해라. 격려도 이렇게, 해주시는군요. 응원의 말씀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날 때는 아이고 젊은 사람이 나왔네, 젊은 사람이 해야지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이 영상도 나간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기본소득 체크카드라는 거를 이렇게 명함 뒷면으로 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이거 혹시 뭐 소득을 이렇게 심사해서 주는 건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저희 명함 앞면에는 그 노동 상담도 한다라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노동 상담도 실제로 몇 건씩 계속 카톡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 뭐 이렇게 여러 인터뷰들을 하면서 이렇게 기사화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저는 민주노총 후보로 심상정 의원과 같이 신청을 한 상태고 지역에서는 민주노총 후보와 관련한 논의들을 또 바로 내일 월요일 날에 이렇게 또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 밖에 어쨌든 이렇게 저는 최저임금 노동자여가지고 네.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청년들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의 욕망이 엄청나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것 없으십니까? 노동 관련해서요. 네. 그 피부관리사 일을 5년간 하고 있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재작년에 근로계약서라는 거를 써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고 4대 보험이라는 건 들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서 바로 이렇게 사회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노동법과 관련된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월급을 이 정도 이상은 받으셔야 돼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월급을 비교해보고 나 그것도 못 받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노동 현실 현장에서 사실은 알지 못한 채로 네. 노동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네. 청년들이 많다 이거죠. 네, 네. 네, 저는 정의당 김유환입니다. 저는 평당원이고요. 저는 저희 국회의원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하게 제가 무슨 정당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나마 제가 지금 페이스북 활동을 좀 자주 해요. 요즘에 많은 시간들을 페이스북을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뭐 당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이슈들을 제가 이제 계속 공유하고 전달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당에서는 모르실 텐데 제가 혼자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이제 정치에 관심이 생기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고 있을 때 1차 민주주의 총궐기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래 일단 나가보자. 나가서 보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결정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무작정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나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남기 어르신 그 이제 농성장도 찾아뵙게 돼서 제가 우연찮게 지금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이 연결되면서 이제는 또 시민행동이라고 해서 이제 몇몇의 시민들이 모여서 사실 대학생들이 그 위안부 그 소녀상 지키기 위해서 밤샘 운동을 했잖아요. 그때 시민들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 그 시민들이죠. 젊은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랑 함께 이제 대학생들이 너무 지치니까 하루 정도는 우리가 이틀 정도나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도 자기도 하고 혼자 자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나눠서 저희도 좀 함께 응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오늘 3시부터 또 뭐 반전 시위 때문에 네네. 또 이제 한미 뭐죠? 연합훈련 반대 시위 그 3시부터 하고 있는데 할 텐데 저희도 그쪽에 참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시민 행동이라는 그 무리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사실 정의당 안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기에는 아직 제가 너무 미약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 4시에 저기 백남기 농성장에 그 미사하러 가는데 우리 저기 정의당 우리 그 의원님은 농성장에서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하고 그러셨다면서요? 이거는 사실 뭐 사실 그 백남기 어르신 그 농성장은 사실 제가 갈 생각이 없었는데 여자친구가 그 사건을 보고 네,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랬구나. 저한테 같이 가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 제이셨구나. 너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그 백민주 의원님이랑 백도라지님 있는 병실을 찾아뵈서 그때 이제 뭐 커피랑 이렇게 좀 드리면서 이제 위로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그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저희 서로 좋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의도치 않게 데이트가 된 거죠. 그래서 뭐 가끔씩 이제 그 농성장도 찾아뵙고 호떡도 드렸던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면서 대학로 갈 때마다 이제 가끔씩 들렸던 것 같고 뭐 그렇게 농성장을 돌아다니면서 세월호 농성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곧 이제 결혼을 결정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박수 한번 쳐주시죠. 좀 더 친밀하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색깔도 좀 많이 맞고 마음도 많이 맞다 보니까 이제 결혼할 때 된 것 같다라는 결정을 해서 하게 됐고요.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저희가 조금이지만 좀 더 뭔가 의미 있는 결혼식, 의미 있는 좀 신혼여행 생각해서 이제 네덜란드 백민주아님 계신 곳에 네. 잠깐이나마 좀 들려보자. 원래 사실은 저희가 유럽을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돈도 네. 없고. 근데 백민주아님 한번 찾아뵙고 그냥 같이 위로하고 같이 이제 시간을 나누면 큰 위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같이 그렇게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네,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마이뉴스에도 의도치 않게 메인에 걸리기도 했고, 네, 좀 이렇게 페이스북에도 얼굴 나와서 막 서로 뭐 결혼 발표 아닌 발표를 하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니 자기한테 먼저 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이냐, 뭐 하는 거냐, 뭐 그러기도 하고 다행히 이제 뭐 진짜 최측근들은 모르세요. 이제 부모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에 나왔다는 거 아니면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사진 얼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인터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고 다행히 그리고 이제 저희 지인들만 이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즐겁고 의미 있는 데이트여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녹색당 활동 중에 저기 구직 활동도 하고 계시다면서요? 저는 녹색당 당원 민철씨하고 저는 현재 구직 활동도 하고 이제 은평 녹색당에서 운영위원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게 활동하면서 느끼는 고민은 저희가 은평 녹색당 당원이 180명 후보를 못 내서 은평에 그 여기 이웃인 서대문갑에 저희 김영준 후보가 나오면서 거기 지원을 나가고 있어요. 간혹 시간 될 때 뭐 이렇게 뭐 근데 이게 또 고민하는 건 지역 활동하면서 당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후보가 안 나왔는데 당원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까 이게 고민하는 거 저도 청년으로서 왜냐면 이게 당원들이 후보가 안 나가니까 이제 참여 동기가 떨어지잖아요. 예. 그때 고민하고 있고 저는 고민이 두 가지예요. 구직 활동에 대한 고민과 어차피 지역 책임감으로 지역 녹색당의 운영위원이 됐으니 그래도 어떻게 하면 당원들 참여를 끌어낼까 또 고민하고 있고 지역에서 또 피켓팅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는 거죠. 이제 좀 더 이제 저한테는 현재 취업이 목적이지만 지역 운영위원을 맡았으니 두 가지 책임감이 있는 거죠. 취업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은평 녹색당 운영위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당원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낼까 그 두 가지 고민이 복합돼서 머리를 진짜 쥐어 뜯고 있죠 지금. 너무 힘이 드긴 하는데 책임감으로서 해야죠. 운영위원을 당원들이
이제 책임감을 맡았으니 당을 은평노숙당 당원들을 대신해서 그래도 두 가지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세 분이 지금 후보로 나왔는데 후보자들의 그 당선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선 전략을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에 예비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요. 그 예비 홍보물의 내용을 청년들에게 맞춰서 제작을 했고, 그래서 보낼 때도 20, 30대 세대주에게만 모두 보냈고요. 청년들의 문제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거운동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청년으로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동작을 지역에 숭실대와 중앙대가 학교가 있어서 그렇군요. 그 대학생들 많이 만나야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제가 동작을 선택한 이유가 또 나경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네. 나경원 의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금수저 정치인으로서 네. 어떻게 이 국민들을 위해서 99%의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뭐 나경원 후보와 맞짱 뜨는 그런 구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그 나경원 의원 따님이 뉴스타파에서 한번 공연- 뉴스타파에서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보도가 되고 알려지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이제 저는 나경원 의원의 지금 대응이 더 그 따님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명을 하고 정확하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딸의 명예든 아니면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언론을 뭐 그러니까 굉장히 강압적으로 고압적으로 뭐 고소하고 이렇게 더 이상 입을 틀어 막는 식의 대응은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장애인인데 그 뭐랄까 그 반론을 하면서 뭐 장애인과 일반인이라는 표현이라던가 뭐 이렇게 정말 장애인의 그런 인권이라던가 입장을 배려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어떤 시각을 보여주는 게 정말 그 진심으로 딸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 혹은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계산에 나온 행동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그걸 가지고 비방 정치라거나 이런 걸 하고 싶진 않지만 정확하게 국민 앞에 국민의 선택을 요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명백하게 밝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수저와 그 대별되는 흑수저와의 예. 한판 대결이 아주 예. 볼만하겠네요. 예. 실제로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예. 김수정 후보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중구 성동구 을인데요. 중구에는 굉장히 명동도 있고 뭐 그냥 장충동 그런 동대 앞에 그런 데도 있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지역 친구들은 아니겠지만 그런 명동이나 그런 번화가에 일하는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린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굳이 지역 분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일하는 청년들, 비정규직, 알바 이렇게 일하는 청년들과 많이 접촉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청년 후보로서. 그래서 그런 패턴에 맞게 그런 청년들을 만나는, 그래서 야간에 정말 편의점 찾아가서 같이 진짜 대화도 나눠보고 그렇게 청년들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철만 되면 문자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뭐 몇 번을 찍어주세요.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특히 20, 30대 친구들은 그런 정보 이런 거에도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기존 정치인들, 기존 정당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내가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뭐 알려주시는 그런 분들, 카톡 친구를 맺어서 그런 카톡으로 진짜 청년들이 자주 하는 그런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20, 30대를 좀 겨냥해서 그 20, 30대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선거 활동을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각자가 이제 자기 등장의 이제
특성들을 좀 이렇게 내가 이 정당을 선택한 이유하고 그 기존에 있는 언론으로부터 별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단 말이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그래서 어떻든 간에 국민들의 시선을 자주 모아내서 이것이 구체적인 우리 정당 정치 안에 소수 정당도 그리고 중요한 원내 진입 가능성들을 이렇게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정당을 내가 선택한 이유하고 지금의 이게 기성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어려운 질문. 그러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막는 매가 나서 소개를 어떻게 해야? 제가 녹색당을 선택한 이유는 예전에 기존 진보정당 활동을 하다가 저는 녹색당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녹색당에 선택한 이유는 이게 보통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나도 정당 당원이다. 근데 풀뿌리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나도 이제 그러니까 저희 녹색당은 당원들이 정당 연설에서 이제 발언을 하거든요. 보통 발언이라고 하면은 좀 소시적인 데모 좀 해보는 당원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건데 녹색당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주부, 학생, 청소년 이렇게 보통의 당원들이 정당에서 발언을 하고 있고 또 풀뿌리 그러니까 저희는 대의원들을 100% 추첨제로 뽑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음의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제 대의원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의원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되고 제가 현재 서울녹색당 대의원이거든요. 은평 지역 그 추첨으로. 그러니까 되게 그런 약간 풀뿌리 민주주의식,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치. 그 저희 녹색당을 표방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뭐 다양한 의제별로 내가 자유롭게 거기 의제를 선택해서 할 때 예를 들어서 동물권, 뭐 예를 들어서 뭐 탈핵, 예를 들어서 뭐 청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성소수자 운동을 할 분 성소수자 운동 그리고 또 다양한 의제별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그 주목을 받으려면 저희 녹색당에서 현재 그 카드 뉴스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메일링 그런 식으로 돌파하고 있고 현재 그리고 또 언론 홍보 담당해서 있고 녹색당 팟캐스트인 신의 한수라고 신의 한수. 죄송합니다 여기랑 경쟁일 수도 있겠군요. 저희 신의 한수라고 현재 그걸로 현재 기성 언론이 이런 소수 정당들을 잘 보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팟캐스트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역마다 그러니까 좀 당원 조직이 구축돼 있는 역마다 이제 정당 연설에 그걸로 현재 언론이 잘 못 알리는 정당 연설에도 현재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피켓팅도 하고 저도 한 3주 전에 홍대에서 원래 제가 피켓팅을 해도 마이크 잡지 않는다는 게 전 불문율이에요. 왜냐하면 거리에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중들한테 우리 당을 알리는 건데 내가 준비한 상태에서 했다가는 이건 당의 민폐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도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냥 나오더라고요. 우리 당은 이런 정당이고 버벅거려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연설이라는 걸로 이제 돌파하고 있죠. 그 언론들이 소수 정당은 뭔 짓을 해도 주목을 해주지 않으니 우리가 직접 역마다 이렇게 가가지고 정당 연설을 하는 거죠. 팟캐스트도 하고 있는데 이거 녹색당 팟캐스트 신의 한수랑 여기랑 이제 상생하는 팟캐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노동당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 가족 중에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장애인이 겪는 차별을 바꿔내는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고 그 활동들을 쭉 해오고 있었는데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싸우고 정책화하려고 노력하는 정당이 지금의 제가 만난 노동당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뭐 다른 이름이기도 했고 다른 정당의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노동당 당원이 되었고 지금의 이 노동당은 항상 가장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열심히 바깥에서 싸우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입법 운동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잘 주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 스스로가 기자가 되고 언론이 되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펼치는 활동들을 열심히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라도 앞으로 이렇게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지 않는 정당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과 함께 입법 청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은 그 기존 언론으로부터는 주목을 못 받아도 그 팟캐스트 안에서는 그쵸. 상당히 주목을 네, 받고 네. 있는 정당이고 최근에 그 지지율이 아주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덕분이고요.
일단 국민의당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네. 다행히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기회를 줘가지고 많이 좀 7%까지 올라갔고 수도권은 한 14%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 동안 얘기를 했지만 저는 사실은 20대 때는 정치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그냥 그 교회밖에 모르는 예, 그런 이제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던 적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고 사실 부모님은 새누리당 지지자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걸 아시면 저를 빨갱이라고 하실 텐데 예, 집에 가면 항상 TV조선이 켜 있고 MBN이랑 켜 있는데 제가 정치에 조금 관심 가졌던 건 이제 이회창과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싸울 때 이제 그때 이회창이 지면서 저희 온 집안이 이제 쑥대밭이 된 거죠. 슬픔에 저도 역시 그 자리에서 슬픔을 감추지 못했었고 그 원래 부모님의 정치적인 색깔을 자식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경향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듣는 게 그런 거니까 저도 그렇게 하다가 30대가 좀 지나면서 이제 좀 각성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각성이 그러면서 내가 봤던 모든 부분들이 좀 잘못됐구나, 좀 틀어진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틀어진 시각을 고치고 그 틀어진 시각에서 지지하고 가치를 가져야 될 곳이 어딘가를 생각해 봤을 때 원내에 진입되어 있는 당 중에는 정의당뿐이 없었어요. 그 정의당이 그나마 저에게는 저기 샘물과 같았고 그리고 저에게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폐해를 깨닫게 하면서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북유럽식의 어떤 그런 정책을 펼치는 정당이 정의당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에 지원을 하게 됐고 당원으로서 뭔가 내가 10,000원씩 뭐 진성 당원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매달 10,000원씩 꼬박꼬박 빼가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정의당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제가 뭐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제가 뭐 이렇게 지금 이제 국회의원 될 사람도 아니고 전 평당원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보수는 부패하지 않으면 성공할 것이고 진보는 분열하지 않으면 성공할 것이라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당들이 생겨나고 있고 국회의원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진보가 사실은 소수잖아요. 많지 않은 이 땅에 결국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파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정의당이든 뭐 노동당이든 흑수저당이든 서로가 다 하나 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 더 많은 부분들이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책을 들어봐도 저희 당과 다를 게 없고 특별한 게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나 되고 연합해서 어떻게든 진보의 파이가 커질 수 있도록 저는 그걸 바라고 있고요. 정의당도 그걸 위해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 다른 당들도 그걸 위해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희 평당원 그리고 일반 시민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정당을 선택했다기보다 같이 만든 창당을 했는데 민중연합당 그 안에 청년들이 흑수저당이 있는데 저희 나와 계신 분들 이 정당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고양이 집사거든요.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데 고양이. 예, 그래서 그 녹색당 굉장히 그 동물권 이야기에 공감하고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민중연합당을 선택하고 같이 창당한 것은 민중연합당의 운영 방식이 이제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흑수저당, 농민당, 노동자당 이렇게 3개의 당이 있는데 독자적으로 운영해 가고 활동도 해 가고 그리고 하나로 연합해서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의 정치 참여, 직접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그냥 물론 청년들만 정치를 할 수는 없죠. 다 같이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독자적으로 뭔가 지금은 시작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데서 흑수저당이 민중연합당 안에서 숫자는 제일 적거든요. 당원들 숫자는. 그렇지만 똑같이 대우받고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고 앞으로도
다른 뭐 엄마당도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고 하는데 그렇게 새로운 분들, 새로운 정치 세력들과 연합하는 그런 방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민중연합당 수저당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들 소수 정당이고 인지도나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는 게 크죠. 근데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정당은 저희는 좀 부럽거든요. 이 정도도 이제 창당이 돼서 아직 인지도조차 사람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고 민중연합당이 있다는 것조차 몰라서 일단은 그것부터 많이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도 언론이 다뤄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뭐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당원들의 직접 정치인 만큼 당원들이 입이 되고 주변 사람들을 알려나가고 청년들 특히 많이 만나서 청년 현실 같이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정치에 관심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도 가기 싫었는데 그냥 다 가니까 의례적으로 저도 그냥 간 거거든요. 그만큼 관심도 없고 그냥 내 삶에 있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이제 사회에 그 사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가지고 정치에 관심이 가졌던 계기가 2008년에 그 광우병 소고기 그 FTA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21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FTA를 통과시키려고 한다. 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려고 한다.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시청도 나가고 광화문 광장도 나가면서 촛불 꽂는 그 봉사활동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이게 되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정말 식량 주권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막 생각했을 때 이게 문제가 있는데 왜 정부에선 이걸 하려고 하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그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맞는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진보 정당 활동도 같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왔던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왜 민중연합당 흑수저 당이냐라고 했을 때 기존 정당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들의 부분은 굉장히 적었던 부분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이제 모두가 다 동등한 입장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확신이 들었던 것 같고 그 안에서 내 주위에 있는 내가 만나는 청년들한테도 같이 만들자, 같이 우리의 목소리를 같이 내자라고 하면서 연합 정당이기 때문에 연합 체계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우리의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하기도 하고 청년들의 목소리에서는 더 힘을 실어서 흑수저당이 목소리를 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에 있어서 제가 얘기했던 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어? 진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는 정치 잘 모르고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함께 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런 거에서 우리가 직접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 다 민중연합당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당 이름이 뭐라고요? 이렇게 등록하러 갔는데 당 이름이 뭐라고요? 그래서 민중연합당입니다. 그럼 그러시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진짜 많이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 후보로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내고 많이 돌아다녀야겠다. 그리고 온라인 활동도 더불어 함께 많이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소수 정당으로서 그 국민들의 야권 연대의 그 바램들이 많잖아요. 야권 연대 바램이 있는데 소수 정당으로서 어떤 전략이 있는지 하고 요즘에 진보의 빅텐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얘기를 나누시죠. 제가 먼저 얘기합니다. 저희 녹색당이 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나간 후보가 현재 5군데거든요. 서울 서대문, 서대문갑, 동작갑 그리고 종로의 하승수 후보 이거 현재 3군데고 경기도로는 의왕가천, 홍지숙 후보. 저희 녹색당한테도 분명히 말씀하신 압력이 도는 건 생각하는데 녹색당 제가 그러니까 당원으로서 그 기본 방침은 녹색당은 완주예요. 완주고 왜냐면 그러니까
야권 연대라는 거는 그 위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당원들한테 그걸 물어야 되거든요. 전운이 이결 상황이고 당원들도 우리는 완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선거라는 게 꼭 작은 정당한테만 이런 야권 연대는 미명하에 양보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정책을 당선되면 좋겠지만 정책을 알리려고 나온 건데 우리 당의 기본 정신과 노선을 밝혀 나온 건데 저는 그런 야권 연대 있으면 제 당원으로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묻지마 야권 연대랑 빅텐트 그러니까 서로 함께 큰 집 져서 그 안에서 연합해서 활동하자는데 저는 묻지마 빅텐트와 묻지마 야권 연대는 강하게 반대한 입장이고 만약에 이거 개인적인 얘기니까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녹색당이 그런 묻지마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런 야권 연대 결정한다면 전 바로 탈당해서 다시는 정당 활동을 안 할 겁니다. 진짜 그런 경우가 온다면. 그러니까 기본 방침은 완주니까. 근데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 결정을 한다면 저는 따라야죠. 왜냐하면 직접 결정해서 결정한 건 따르겠으나 위에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지? 윗분들이 그러니까 장급들이 결정하는 결정에는 못 따르겠다. 그러나 당원들이 투표로 야권연대라든가 빅텐트론을 결정한다면 따라야죠. 그렇게 결과하면. 전 나오면 따르지 위에서 결정하는 건 절대로 따를 수가 없다는. 그게 민주 훈련이죠. 예, 네. 좋습니다. 네, 노동당의 후보로 선거에 출마한다라는 것을 밝힌 이후에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요 항상 들어오는 질문이 야권 연대할 거냐 완주할 거냐 이 단골 질문들이에요. 그래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선거를 앞두고 매우 긴박한 시기에 야권 연대 제안이 사실은 압박으로 소수 정당에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고 저는 실제로 우리 정치 안에서 이 야권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말로 우리 정치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으면 선거 시기 이후에도 이런 지속적으로 함께 입법을 고민하거나 그것을 정책화하는 이런 작업들이 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청년들의 설문조사에서는 늘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러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 심판론에서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정치를 찾아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의 청년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헬조선 같은 것들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좀 필요한지에 대해서 시대 전망을 던지는 것을 원하는 유권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다양한 시대 인식들이 모여서 앞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일단 정의당 같은 경우는 심상정 의원이 문재인 대표 시절부터 이미 연합을 계속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었었고 사실은 제가 정확한 사항은 모르지만 백지수표까지 던졌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다 해라. 공천권까지도 뭐 니네가 주면 주고 아니면 말자. 뭐 이렇게 좀 과감한 투자까지 했었는데 사실 그것까지도 캔슬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김종인 체제가 들어오면서 전혀 이제 더 이상의 야권 연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사실은 뭐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그쪽에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많은 이제 후보들을 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원래는 거대한 너무 큰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야권 연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야 힘이 좀 세지니까 그것은 맞는 건데 야권 연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그 소수 정당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사실은 기존 정당들이 그랬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나 이제 투표하려고 하는 청년들은 지금까지 밀고 있는 그 당에게 표를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당이 힘을 낼 수 있고 이만큼 우리를 지지하고 있구나, 우리를 이만큼 봐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더 많은 힘들을 얻고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야권 연대보다 미래를 더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투표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중연합당 같은 경우는요. 연대와 연합은 뭐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권 연대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뭐 어느 지역이든 뭐 후보든. 근데 그렇게까지 아직 뭐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야권 연대 무조건 야권 연대를 해야 된다, 혹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적으로 당연히
같은 지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통해야 연대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대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그 정책적으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혹은 지금 여당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제대로 그러기 위해서 야권 연대를 하자고 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의석수 어떤 정치적인 이익 이것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로서는 분명히 좀 아쉬운 측면 그리고 하나로 뭉쳐서 나오면 참 좋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이 지금 이 총선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야권 연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진보의 연합, 빅텐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선까지뿐만이 아니라 총선 이후에도 그것은 계속적으로 정책이 많이 비슷하고 공통적인 부분이 많은데 힘을 합쳐 나갈 부분이 있다면 계속 합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당명처럼 민중연합당인데 계속해서 연합해 나가자고 하는 게 저희의 취지입니다. 지금의 선거제도 계획이 된 다음에 지금 총선을 진행했더라면 그 사실 야권 연대나 이런 거 사실 정당한 방법이 아니죠. 상황 자체가 지금 불공정 그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도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다수결 그 민주주의가 아니고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려면 적어도 소수 정당의 얘기가 귀하고 소중한 얘기로 들릴 수 있으려면 결국은 그 정당별 비례 대표제로 가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아직 거기까지 정치 발전이 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연대 얘기가 나왔을 테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모든 소수 정당들이 이번에 원내 진입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내 진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목표로 지금 설정되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고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떨리네요. 왜 마지막인데도 떨릴까요? 한 1분 발언. 1분 발언이요. 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 없다고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기성 어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생활하기 바쁘고 생활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지 정말 관심이 없어 관심을 갖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딱 양당 체제여서 다른 진짜 저희 같은 소수 정당들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 안에 정말 당의 그런 공약들이라든지 후보의 공약들을 잘 보시고 내가 정말 나에게 맞는 그런 정당에 한 표 꼭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투표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청년으로서 이렇게 정치에 나서게 됐는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같이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실은 정말 그야말로 꽉 막힌 정말 고구마 진짜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민중연합당은 정말 그런 걸 정말 속 시원하게 풀어줄 사이다 정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건 관심과 참여다. 그래서 청년들이 저도 우리 김수정 후보님처럼 관심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것이 너무 어려워 보이고 이런 게 문제인데 저희 당이 그것을 보다 쉽게 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정치를 꼭 바꾸고 세대 교체도 이뤄내면 좋겠습니다. 네. 정의당의 목표는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석을 갖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양당 체제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기다리고 있고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또 정치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정치를 하려고 이런 것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살기 위해서 이것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정치가 바뀌고 나라가 바뀐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도서관에서 스펙 쌓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성공하는 것보다 거리로 나오고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나라가 바뀌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가 바뀌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제 도서관에서 나오셔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깥으로 그리고 투표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청년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청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청년 문제가 사실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왜 늘 최저임금만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늘 왜 불안함만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왜 꿈조차 꾸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은 청년 문제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총선에서 이런 우리의 불안함을 바꿔낼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살고 싶은 내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녹색당의 목표는 3% 70 이거 얘기해도 괜찮은데 예. 75만 표를 받아서 원내 집행 목표이고요. 그 뿌옇게 먼지가 낀 청년들한테 그 맑은 그걸 뭐라 그러지? 맑은 이렇게 세상을 보여주는 게 목표고 청년들도 뿌옇게 먼지가 낀 이런 해조선을 탓하지 말고 같이 그 청량한 뭐 사이다 같은 저희 녹색당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13일 꼭 뿌연 하늘을 같이 맑은 하늘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자조를 이제 더 이상 그 종식시키는 의미에서 함께 참여 정치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시대징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